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후송된 환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추방 유해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도 외국인 특기병 군입대 프로그램이 허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12월 7일 새벽 3시부터 인상됩니다. 크레딧카드 전화 결제에 허점을 악용한 차지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가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후송되는데요.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사망자였던 토마스 에릭 던컨 이후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시에라리온에서 이송된 에볼라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마틴 살리아로 시에라리온 국적의 의사입니다. 영주권자인 살리아 씨는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메릴랜드주 뉴캐럴튼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통과 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두 번째 검사에서 에볼라 양성 반응이 나타나 미국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출발 당시 살리아 씨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지만 병원 측은 살리아 씨가 도착했을 때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며 항체와 실험약물 투여 등의 시도에도 결국 사망한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첫 에볼라 사망자였던 토마스 에릭 던컨 이후 두 번째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에볼라 환자 10명 중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병 군입대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도 추방 유해 승인을 받은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추방 유해라는 조건이 있지만 불체자에게 군입대를 허용하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특기병 군입대 제도 매분위 프로그램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집 대상을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물론 추방 유해를 받은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추방 유해를 받은 불체 청년들도 미 육군과 해군 등의 외국어 및 의료 특기병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병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육군은 한국어 등 45개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하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00명을 선발하며 해군은 250명, 공군은 125명을 모집합니다. 해병대는 전문 의료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통역병 125명을 선발합니다. 지원자는 영어 시험과 미군 입대 자격 시험을 치르고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 통역병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해야 합니다. 일단 입대한 외국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12월 7일 새벽 3시부터 인상됩니다. 이지패스는 75센트, 현금 통행료는 $1씩 인상됩니다. 12월 7일 새벽 3시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가틀스 브리지와 베이온 브리지, 아우터 브리지 크로싱 등 6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 $11에서 $11 75센트로 인상되고 기타 시간대도 현 $9에서 $9 75센트로 각각 75센트씩 인상됩니다. 현찰 통행료는 $13에서 $14로 $1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가입자로 3명 이상 탑승 차량에 적용하는 카풀 통행료도 현 $5에서 $5 75센트로 75센트 인상됩니다. 한편 뉴욕 시내의 주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스로스넥 브릿지 등의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의 이지패스 통행료를 인상할지, 트럭과 버스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인상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딧 카드 전화 결제에 허점을 악용한 차지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한인 식당들 그리고 맨하튼 한인 달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전화 결제에 허점을 악용한 차지백 사기가 얼마 전 맨하탄 한인 델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맨하탄 40가에서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얼마 전 크레딧 카드를 전화상으로 불러주겠다는 내용의 주문 전화를 받았지만 의심이 들어 확인해 본 결과 사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화상으로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카드 번호는 물론 카드 주소지와 카드 유효기간, 카드 시큐리티 코드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도용당했다며 차지백 클레임을 하게 되면 판매 대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개월 사이 플러싱 한식당 등 10여 곳과 정육점, 치킨 전문점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소별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2,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 8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한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 당선자가 지난 14일 80명의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정무 분야의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임됐고 공무 분야의 존방 뉴저지 주의회 37선거구 민주당 위원장과 법무 분야의 로이조 변호사가 인수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내년 1월 취임식 이전까지 지역 내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인사와 예산 등에 관련된 자문을 맡게 됩니다. 애덤 실버스타인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현 정부의 실태 파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인수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차기 정부의 주요 부서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레코드지는 이번 인수위원회 구성이 총 80명인데 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타운 정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그동안 연장안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교통국은 지난 14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6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각 타운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또 카메라 설치 교차로에서 집계된 사고 현황 자료를 교통국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는 지난 2009년 뉴저지에서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도입해 현재 24개 타운에 총 70세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집된 사고 현황 자료는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달 주전역 565개 타운 정부가 가입된 뉴저지 자치정부연합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연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통한 예산 확보 목적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면서 아직 주의회에는 연장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무려 30곳의 대학에 지원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별로 입학 요구사항을 통일한 공동 지원서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입학 원서를 20곳, 심지어 30곳의 대학에 제출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1990년에는 9%만이 7곳 이상에 지원했지만 2011년에는 7곳 이상에 지원한 학생이 29%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입학 솔루션 업체 네비앙스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생의 16.5%가
11곳에서 20곳 사이의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학 숫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별로 에세이 등 요구사항을 통일한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된 덕분입니다. 현재 500여 곳 이상의 대학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황 등 경제난도 지원 대학 수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근처 또는 선호하는 대학 몇 곳만 지원했지만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여러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AT 시험과 관련된 부정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치러진 SAT가 사전 유출 의혹으로 아직 조사 중인데요. 지난 8일 아시아 지역에서 치러진 11월 시험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평가원의 톰 유잉 대외 관계국장은 이번 11월 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잉 국장은 각각의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의혹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의혹으로 지난달 한국과 중국에서 치러진 SAT의 성적 발표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라 대다수 한국 학생들의 성적을 포함해 일부 성적은 이미 발표했으며 나머지 성적에 대해서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AT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제 유출 의혹이 크게 불거졌고 5월 치러진 시험 전체와 6월 선택 과목인 생물 시험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되면서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에 머물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늘 비가 그친 뒤부터 최저기온이 화씨 32도까지 떨어진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최저기온이 화씨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온도 낮은 데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체감 온도가 20도 밑을 하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20일 내만 화씨 45도까지 올라갈 뿐 일주일 내내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추운 날씨가 21일까지 지속되며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